이분을 트로트계의 여왕으로 키워냈던 부친이 향년 101살 나이로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춘아예요. 금년에 7살입니다. 노래란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한번 불러보겠어요. 성황당 신령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려. 가수 하춘아가 탄생된 것이 저희 아버지 하중자 덕분에 가수 하춘아가 탄생이 돼서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고향 가족들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어머니께서 장수하셔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여러분들 건강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연예 취재본부 별별룸 시간입니다. 오늘 제 곁에는 안진영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가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렇게 백세잔치를 해드렸던 게 불과 2년 네. 전이었는데요. 이제는 아버지를 영영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하춘아 씨가 상당히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오늘 이 부친상을 당했는데요. 네. 이 하종호 씨 같은 경우는 하춘아 씨가 6살 때, 그게 1961년인데요. 당시 굉장히 사회적 인식으로 안 좋게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딸의 네. 재능을 알아보고 일찌감치 가수로 데뷔시킨 바로 그분입니다. 원래 슬하에 4딸이 있는데 그중에 하춘아 씨가 2번째 딸이고요. 네. 하춘아 씨가 워낙 효성이 또 지급하거든요. 지난 2017년에 100세를 맞은 아버지를 위해서 백수잔치를 직접 열기도 했는데 네. 이 자리에 송혜 씨를 비롯해서 많은 또 동료 연예인들이 와서 축하를 해드렸는데 당시 기쁘게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하종호 씨의 모습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 고향 영암이죠. 백수잔치를 하실 때만 해도 상당히 정정하신 모습이었거든요. 네, 향년 101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교적 장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생전에 건강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지난 40년간 무려 4가지 지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는 이 건강을 본인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렇게 백수를 누리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이 하춘아 씨의 노래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용기와 또 격려를 얻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딸들, 내 딸의 많은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송혜 선생님 그리고 김성환 씨까지 합류를 해서요 백수잔치에서 기념을 함께 해줬는데 네. 가수 하춘아를 탄생시켰던 그 뒤에 계셨던 가장 큰 든든한 법팀목 아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타고난 재질을 키워주는 그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6살 딸을 가수로 데뷔시킨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가수하면 또 딴따라라고 보는 그런 인식이 그랬죠. 적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딸을 데리고 장사를 하려고 한다, 돈을 벌려고 한다라 이런 인식도 적지 않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은 그쪽에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개발시켰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네. 워낙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누구 따로 매니저를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인의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하종호 씨께서 직접 매니저 역할까지 자청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사실 당시만 해도 14세 이상 어린이에게는 고개를 시킬 수 없다라는 아동 복리법 조항이 있었는데 하춘아 씨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네. 고개가 아니다. 이거는 엄연한 연예 활동으로서 다른 부류를 하다. 이런 주장을 관철을 시켜서 정예원 가수증이 발급되도록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지금 하춘아 씨의 전국 순회 공연 매진 행렬을 하게 한 영암 아리랑에도 탄생에 기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워낙 하춘아 씨가 스캔들 없는 가수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아버지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교육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교육법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선구자적인 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네. 번째는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슬하에 4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중에 3명이 박사, 하춘아 씨도 나중에 또 박사를 따기도 했는데 그렇군요. 당시만 해도 남존여비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들은 공부를 시켜도 딸은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도요. 네. 이런 편견을 깨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의 사랑을 받아서 그 네.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는
과정에서는 기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러셨군요. 그래서 하춘화 씨가 데뷔 후에 수많은 앨범을 발표하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중에 2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요. 어렸을 적부터 이 기부 문화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하춘화 씨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이 부친이 있었던 거죠. 정말 이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라고 네.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친, 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하춘화 씨를 위해서 또 하나 일을 남겨두셨다면서요? 네, 다름 아닌 이 하춘화 전시관 아트걸 개관 관련된 건데요. 네. 이 곳을 만들고 또 많은 이들이 대중문화, 하춘화 씨가 남긴 업적들을 접할 수 있도록 네. 한국트로트 가요센터 설립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기울였는데 네. 어찌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춘화 딸을 위해서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요, 지난 60여 년간 하춘화 씨가 일해왔던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가요사를 모두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총망라가 됐습니다. 네. 아버지를 위한 에세이까지 썼던 하춘화 씨 아니겠습니까? 빈자리가 유독 클 것 같습니다. 네, 2009년 에세이 아버지의 선물을 보면은요, 나는 아버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사람. 네.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 바로 가수 하춘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100세가 된 나이에도 이 60세 된 딸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모친의 구순잔치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백수잔치까지 함께 했던 이 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장례식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위로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 백수잔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혜 씨도 왔었거든요. 네. 송혜 씨 하면은 현역 최고령 연예인인데 그만큼 하춘화 씨와의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그 자리에 네. 손수 오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평소 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친분이 두텁거든요. 지금 마지막 아버지의 가는 길 역시 하춘화 씨의 그런 동료들 덕분에 결코 외롭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